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8번째 강의로 동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란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라서 하는 행위를 동조라고 하는데요. 동조로 인해 우리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 집단 압력으로 인해 그 힘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요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요인이 없었다면 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하도록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집단이 요구하는 과제나 또는 협동의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과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조 실험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애쉬의 선분 실험인데요. 1951년 수행된 이 실험은 규범적 사회의 영향의 힘을 증명하였습니다. 애쉬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의견에 압력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애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답니다. 애쉬의 선분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6, 7명의 사람들로 여러 집단을 구성하였고 그들에게는 시각적 예민성을 연구하는 실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조의 동조가 실험의 목적이었죠.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는 7명에서 9명의 피험자들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실험에 참석했지만 실제 피험자는 마지막에 앉아있던 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실제 피험자였고요. 나머지는 실험자와 사전에 공모한 피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피험자는 공모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험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면 실험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카드의 2장을 제시합니다. 이 첫 번째 카드에는 기준 선분이 있고 다른 카드에는 이렇게 3개의 비교 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기준 선분과 똑같은 선분의 길이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답은 3번 C겠죠. 이 과제는 혼자서 할 때는 99%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분명한 과제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답은 자기 차례가 오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 처음에 몇 번은 앞에 공모자들이 모두 정답을 말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던 피험자는 이렇게 지루해 하죠. 이렇게 몇 번의 시행을 쭉 한 뒤에 모든 사람이 실수 없이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험에서부터서는 이제 공모자들이 똑같이 오답을 말하게 합니다. 예를 든 것처럼 정답은 C인데 모든 공모자들이 정답은 B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것이지요. 피험자는 점점 자신이 대답할 차례가 돌아오자 당황하게 됩니다. 소신 있게 정답을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홀로 이단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총 18번의 시행에서 12번은 공모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오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참가자의 23%는 틀린 답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이런 판단을 말을 했지만 70% 이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실험에서 다수의 틀린 답에 동조를 하였던 것이지요. 이 집단은 일시적으로 형성된 실험을 위한 집단이었고
또 다른 사람과 틀린 답을 제시한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세 번에 한 번꼴로 남들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애쉬 선분 실험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동조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름다움에 대한 동조 현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미에 대한 이런 기준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기원전 3만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조형인데요. 구석기 시대의 풍만한 비너스 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오스트리아의 다뉴브강에서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1cm 작은 크기의 유방, 배, 엉덩이, 그리고 성기 등이 가장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여인상을 통해서 출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여인상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그 당시에는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때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마른 체형이 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수지인데요. 어, 한국 여성의 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른 체형이 선망되고 이렇게 살찌는 것을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등으로 인해서 마른 체형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2007년 조사에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이 23.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보았을 때도 보통의 체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뚱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즘 미의 동조 현상으로 날씬한 그런 체형이 이제 미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살펴볼 수 있는 동조는 유행일 것입니다. 어, 남성의 넥타이는 1970년대는 이렇게 넓은 넥타이가 유행하였는데 1980년대에는 좁은 넥타이, 90년대는 넓은 넥타이, 2000년에는 다시 좁은 넥타이 이렇게 넥타이 폭이 유행을 했고요. 여성의 치마 길이도 이렇게 유행을 탑니다. 어느 때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가 어느 때는 롱 스커트가 유행을 했다가 다시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했다가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우리는 작년에 입었던 롱 스커트가 올해는 입고 나가기가 민망해서 다시 이제 옷을 사게 되는 이렇게 유행에 동참하는,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도 유행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햄스터나 금붕어 이런 정적인 동물들, 작은 동물들이 이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지금 이제 애완동물로 유행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상황 속에서는 여러 형태의 유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동조의 일종인 거죠.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가짜 웃음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스미스라는 학자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삽입한 후에 이를 보는 시청자의 행동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짜 웃음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가짜 웃음이 있을 때 시청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횟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조금 많이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가짜 웃음에도 이렇게 동조를 하는 것이지요. 동조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에는 상황의 해석, 집단의 크기, 결집력, 개인과 집단과의 거리,
문화 등의 요인이 동조에 압력을 줍니다. 먼저 문화와 시대가 동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과 집단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공고한 그런 집단일 경우 동조 압력이 강한데요. 집단주의 국가에서는 동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는 생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농경 사회에서는 주로 집합주의 문화가 발전시켜 왔고 수렵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대체로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이 개인주의 문화권이고 남미나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집단주의 문화에 해당이 될 텐데요.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서 집단주의 문화가 집단의 화합을 강조하지요. 따라서 이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 동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어, 그 집단을 중시하는 증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집단의 구성원이 아는 이로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 동조율은 50%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가 동조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현대는 개인주의 문화가 확장이 되고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과거에 비해 현대는 동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에 집합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 결과로 동조는 점점 줄어들고 개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동조 크기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성차인데요. 기존 동조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동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동조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집단을 더 중시하고 타인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라는 성고정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의 해석인데요. 상황의 해석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 특히 남들의 행동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렇게 잘 모르는 곳, 낯선 곳, 이런 곳을 갔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 행동, 이런 것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집단의 크기인데요. 애쉬 선분 맞추기 실험에서 집단의 크기를 2명에서 15명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동조율을 비교하였습니다. 동조율이 가장 높은 집단의 크기는 3명에서 4명인 경우임을 그는 발견하였다고 하네요. 이후에 밀그램은 뉴욕 맨하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인을 가장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인을 가장한 실험 협조자의 숫자를 1명, 2명, 3명, 그리고 5명, 10명, 마지막으로 15명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사람의 비율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행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는 그 동조했던 사람은 4%, 하지만 10명일 경우에는 80%,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15명일 경우에는 86%의 행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우리도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집단 의견의 일치성입니다. 어, 집단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성원들의 이렇게 느끼는 동조 압력은 상당히 저하가 되는데요. 이탈자가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이탈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동조율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탈자의 의견이 나와 같이 않더라도 역시 동조율은 떨어지는데요. 다른 이탈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수의 의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고 피드백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자가 받는 이런 배척의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에 동조 압력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익명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동조하는 행위를 덜 보이게 됩니다. 애쉬가 참가자들에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글로 써서 제시하도록 했을 때 동조 현상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다수에 동조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타인에게 수용되기 위해서 동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되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집성이 큰 집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민감한 이런 여성들의 동조율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 어, 사람들은 구성원이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이 있을 때 그러한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 위하여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배척은 개인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청소년 집단, 그 다음에 조직폭력단, 이런 경우에서 동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그렇게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도 동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리적 관찰인데요. 이번 연구에서 4명의 공모자와 1명의 실제 피험자 5인을 집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적 회전이라는 과제를 주었는데요. 4명의 공모자들이 모두 오답을 말하도록 한 다음에 실제 피험자가 공모자들 오답에 동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는 약 41%가 동조했고 59%는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동조한 피험자들과 동조하지 않은 피험자들의 뇌 활동을 자기공명 사진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공명 사진을 통해서 동조자와 비동조자의 뇌 활성화 부위를 관찰을 하였는데요. 자기공명 사진 촬영 결과 동조자들은 뇌의 시각 영역인 후두엽이 활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비동조자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활성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는 고통이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요. 비동조자가 동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속으로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공명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아픔을 경험하게 때문에 그 부위가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서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생리적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정보 부족인데요. 정보적인 부족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수에게 동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타인의 행동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죠. 적어도 그렇게 하면 손해는 보지 않고 야단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낯선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여행객들이 되게 손님이 북적거리는 식당을 찾게 되는데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겠죠. 이렇게 식당에 손님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식당이 맛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증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타인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서지 못할 때는 다수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어, 다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정보적인 영향 때문에 동조가 생긴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다수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동조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즉, 동조를 유발하는 그 다수가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일 경우 우리는 그 집단에 동조하게 되지요. 두 번째 증거는 판단이 어려운 과제일 경우 우리는 동조율이 높습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보고 동조를 하게 되죠. 세 번째 증거는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 동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타인의 행동대로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 예로 세월호의 학생들 또는 대구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타인을 보고 동조했었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